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청양군이 지난 5일 정산면의 한 이장 일가족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안정화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정산면 사무소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1,600여 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밀접 접촉자를 자가격리하고 모든 군민 대상 휴 캠페인을 실시해왔습니다. 또 면사무소 직원들이 자가격리된 2주 동안 분야별 11명의 군청 직원을 파견해 4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청양군 정산면 집단 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는 20명으로 지난 15일을 끝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홍성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먼저 2시쯤 홍성읍 대한적십자사 홍성봉사관 인근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면서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승용차 한 대가 전소되고 5톤 트럭 한 대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7,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내비게이션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금마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3대에서 불이 나면서 30분 만에 꺼지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차량 한 대에서 시작된 불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충남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 부담금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2019 회계년도 사학기관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48개 사학법인이 낸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24.7%입니다. 이 가운데 전액을 부담한 곳은 4개 법인에 그쳤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법정 부담금 액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사학법인들이 법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학법인들이 지키지 않은 부담금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금 등 가운데 학교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가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행복걷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15개 시군에 대한 추진 실태 점검에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 생활을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도는 약 2억 원을 들여서 걷주를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2월 구축됐는데 현재 약 5만 5천 명이 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는 210만 도민 중 30만 명을 목표로 각 시군의 할당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천안시의 경우 전체 65만 명 중 11만 명이 목표치입니다. 문제는 일선 시군의 입장에서 강제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도가 22일부터 3월 5일까지 7개 팀 13명을 투입하고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는 체육진흥과 직원을 2인 1조로 점검반을 운영하여 걷주앱 가입 동료 상황을 점검하는 등 이행 실태 전반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도는 각 시군의 추진 상황 설명 및 읍면동 안내 조치, 걷주 홍보 및 가입 모범 사례 발굴 등을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는 별도의 추진 실태 점검표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이며 이에 대해 한 시군 관계자는 지금이 2021년인데 도는 50에서 60년대 행정을 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나온 좋은 앱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그 실태를 점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걷주 활용을 권장하기 위한 것일 뿐 절대 지적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각 시, 군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렇게라도 해야 도민들이 조금 더 운동을 하게 된다. 추경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인 만큼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산시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이 서산시가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김갑식 기술보급과장 전화 연결해서 어떤 사안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갑식입니다. 네, 먼저 과수화상병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 꽃, 과일 등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말라 죽는 세균병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도 없고 확산 속도도 빨라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병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또 확산 속도가 빨라서 피해가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해 보이는데 서산시가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하죠. 네, 저희 서산시는 과수 화상병 예방 및 유입 차단을 위해 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과배 재배 전농가인 109농가 87여 헥타에 500평당 한 봉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과배 재배 농가는 3월 10일까지 충서 원예농협을 방문하시어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방제 시기나 또 방제 방법도 짚어주시겠어요? 배는 꽃눈 발화전, 사과는 신초 발화전인 3월 중하순부터 4월 중하순까지 적기 방제를 반드시 실시하셔야 하며 약제 방제 확인을 위해 방제한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서산시는 3, 4월 중 약제 적기 방제를 지도하고 6, 7월 중 약제 방제 결과 및 예찰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가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원에 외부인 출입을 금하고 전정 작업 시 작업도구 소독 등 작업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병원균의 월동처가 되는 궤양 등이 있는지 잘 살피셔서 발견되면 즉시 제거하셔야 합니다. 네,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과수 화상병은 식물 방역법상 공적 방제 대상입니다. 이에 우리 사과배 재배 농가께서는 배부해 드린 약재를 적기에 꼭 살포하시고 화상병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김갑식 기술보급과장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패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진항 분리와 어업구역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 어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당진 평택항을 분리해 국가가 관리해달라며 분리 독립에 대한 행정 절차를 해양수산부가 즉각 진행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상 경계를 다시 그려야 한다며 어업구역을 경기도 쪽으로 확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두 지역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이달 들어 충남의 초미세먼지주의보는 모두 7차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는 국외에서 대부분 유입됐고 대기 정체로 인해 충청권과 수도권에 장기간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노약자와 어린이 등 건강 민감 계층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정보는 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병해충 방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1월 중순 기온이 평년보다 4도가량 높아 병해충 이동이 빨라지고 있다며 과수원은 2월 하순에 방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간 방제는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꼬마 배나무 이와 진딧물류 같은 월동 해충 밀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작업인데요. 이에 따라 충남 지역의 방제 적기는 2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평년보다 일주일 빠릅니다. 태안군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 10대를 농가에 보급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오는 3월 19일까지 공동방제 목표량과 사업 운영 방안 등을 적은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대신 최근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태안군은 드론으로 방제하는 경우 사람이 직접 방제하는 것보다 노동력이 절감되고 농가의 경영비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시민 발언 때 할 말 이슈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시정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됐는데요. 이달에는 당진형 주민자치를 주제로 당진 3동 행정복지센터 등 두 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할 말 이슈는 오는 11월까지 매달 2차례 이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모든 장애인 콜택시 차량에 대해 운전석과 승객 좌석 사이 비말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운행 전후에는 철저한 소독을 하고 운전자와 이용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서 예산군은 충남 최초로 모든 택시에도 비말 차단막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태안천리포수목원과 국립생물자원관이 국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생물종 관리와 다양성 보전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전시와 교육을 통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동 연구와 식물 도감 발간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충남 최초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위원회에는 관내 5개 농공단지 협의회장과 최연숙, 윤명수 의원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는데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책위원회는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등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서산시가 치매 조기 발견과 관리를 위해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에서 치매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협약병원을 통한 원인 분석 감별 검사도 지원합니다. 또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료에 필요한 물품과 치료비 등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이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20도로 크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오전 최저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산 2도, 당진 3도, 그 밖의 지역은 4도로 전망됩니다. 한낮에는 14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태안 12도, 서산 13도, 청양은 14도, 홍성에서는 15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이번 주말은 3월 중순 수준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화요일 최저 기온은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의 하늘도 맑은 가운데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물결이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날이 맑고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악화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시고 장기간의 야외 활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번 달 들어 충남에는 벌써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7번이나 발령됐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질이 좋지 못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야외 활동 시에는 미세먼지 차단 성능이 높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